왜냐면 이들은 만나서 거의 X를 해요. 불륜하는 커플들은 만나면 거의 X를 해요. 그랬을 때 이 몸으로 드는 정이 굉장히 깊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쾌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 불륜 커플이 불륜을 들킨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피디님은 불륜을 들키면 본인이 혹시 불륜을 했다고 칠 때 불륜을 들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불안한 감정이 먼저 들 것 같아요. 불안하다. 왜 불안할까요? 지금 유부남이 아니어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불륜했다는 것 자체가 나쁜 음. 거라는 걸 알고는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나쁘다는 건 불륜을 하는 순간에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불안한데 들킨 순간은 불안하기보다 뭐랄까 뻔뻔해지기 시작해요. 순간적으로는 어떡하지? 이게 내가 손실되는 어떤 부분, 나의 이익이 되지 않는 부분은 내가 손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나의 몫,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들키지 말았으면 되는 건데 이건 들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됐을 때 뻔뻔해져요. 왜냐면 나의 잘못을 아무래도 축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대에게 비난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내 잘못을 축소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들키는 순간 어떻게 하지?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죠. 근데 불륜하는 커플들은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축소할까? 이 상대가 내가 외도를 하던 시절의 나의 잘못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움과 동시에 그걸 모르게 하기 위해 축소시키고 싶다는 마음부터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잘못했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내가 손실이 너무너무 커져. 그러니까 내가 가정도 잃어버리게 되고 애들도 건강하게 만날 수 없고 당당하게 만날 수 없고 주변 사람에게 불륜남으로 찍히게 될 것 같아. 아니면 찍혔어. 그렇게 되면 자기가 사회적으로 잃어야 될 것과 자기가 대외적으로 손실되는 것들에 대한 계산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닥쳤을 때 그리고 손실이 됐을 때 될까봐 겁이 날 때 사실은 가장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딱 걸리자마자는 어떻게든 내 잘못을 축소시킬까에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탓을 하고 배우자 탓, 너 때문에 바람을 폈고 나는 외로웠고 슬펐고 ATM 기였고 너로 인해서 내가 바람을 필 수밖에 없었고 네가 섹스를 해주지 않았고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그러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돈 벌어오는 대상으로 여겨요. 아니 근데 그것도 너무 당연한 게 그러면 남편이 가장으로서 생활비를 벌어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런 마음에 대한 어떤 의지를 하게 되는 부분이 뭐 나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다 벌었어야 되나? 그럼 바람을 안 폈을까?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내가 처자식 때문에 돈 벌잖아 라고 얘기하는 남편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처자식 없으면 돈 안 벌 건가? 전 그 생각이 들거든요. 혼자 살아도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피디님 장가 안 가도 돈 벌잖아요. 장가 가서도 벌 거고 그죠? 혹시나 장가 안 가도 계속 돈을 벌고 살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뭐 이재용도 아니고 이재용도 일하는데 그죠? 미친 듯이 일하잖아요. 재벌들도. 그거는 일을 해야 되는 건 너무 인간의 기본된 도리기도 하고 생활력이 없을 때는 당연히 일을 해서 내 생활력을 키우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마치 바람핀 게 내가 돈을 버느라 힘들어서 바람핀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돈을 안 버는 배우잖아.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이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인데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를 또 망각한 채 나는 돈을 안 벌었고 남편한테 의지만 했고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어.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또 바람 피운 사람은 또 당당해져. 그래 나는 그래서 자기 합리화, 자기 죄책감을 축소시켜야 되니까 수치심도 너무 많이 드니까 그거에 대한 축소를 위해서 막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이제 피해 배우자가 그런 식으로 반응할수록 굉장히 그 합리화의 정도가 올라가죠. 질문들이 어떤 감정이 드냐? 불륜을 한 사람이 들켰다고 죄책감이 드냐? 제가 앞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냥 들켰다고 죄책감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손실을 할 때 든다 라고 얘기를 했고 배우자가 받을 상처보다 내 자신을 더 걱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배우자가 받을 상처보다 내 자신을 더 걱정하는 경우도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경우가 그래요. 모두 다. 불륜한 사람들한테 상담 오셔갖고 피해본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래도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륜했다고 막 100% 악인이고 막 조두순 같은 인간이고 막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불륜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우선 자신이 즐거운 쪽 그리고 자기가 좋은 쪽을 가정이나 자녀나 아내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한 건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들켰다고 해서 나를 더 생각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픈 것을 고민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기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를 할수록 피해본 배우자분들은 무너져요. 무너지면서 너무 슬퍼하세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저한테 저럴 수가 있어요? 라든지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미안해하고 그렇게 죄책감을 가질 사람이면 애초에 불륜을 하지 않는다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륜을 할 때 오로지 본인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단은 피해 배우자분들은 인지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네? 이건 그때와 지금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영화 제목처럼 그때 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본인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본인 스스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놓여 있다라는 거죠. 가해를 가한 가해 배우자분들도. 그러니까 타인을 생각할 힘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타인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 원리는 있지만 그 원리대로 행동할 수 없다라는 거죠. 불륜 상대를 놓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전부 안 놓고 싶어해요. 거의 90%는 10%는 그래 들켰으니까 끝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남녀관계인데, 일단 걸리면 문제가 되지 않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불륜 커플이에요. 그러니까 놓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놓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은 좀 촘촘해요.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불륜은 3에서 6개월 되기 전에 1에서 3개월 정도 안에 됐을 때 떼내기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6개월 이상 1년 이상 됐을 때는 그 관계의 친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만나서 거의 를 해요. 불륜하는 커플들은 만나면 거의 를 해요. 그랬을 때 이 몸으로 드는 정이 굉장히 깊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쾌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쾌락을 놓친다는 아쉬움이 너무 크고,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에 그러니까 피해 배우자분들과 섹스가 더 원만하지 않았던 분들은 더해요. 그래서 이 배우자를 잠재우고 내가 가정이나 재산이나 아이들에 대한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불륜 커플들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냥 만나지 마. 내가 이렇게 아파하잖아. 한다 그래서 절대 안 만나 라고 행동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불륜 커플이 헤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답변도 해드리고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 부부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부 상담을 받으려면 함께 오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가 오지 않으려고 할 때는 일단은 혼자 오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좀 점검하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배우자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유추해보고 추측해서 정말 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근데 정말로 유책 배우자가 가정을 깨질 원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여자하고 관계를 끝났다면 그 피해 배우자를 위해서 상담을 안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오려고 하고 정말 끝난 사람일수록 더 먼저 부부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상담 이야기만으로도 이 사람의 마음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적극적으로 임하냐 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그 여자하고 관계를, 그 남자하고 관계를 끝내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포인트일 것 같아요. 만약에 몰래 계속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당연히 그런 있죠. 경우에는 부부 상담이 좀 더 힘들 것 같은데, 유책 배우자가 안 오려고 할 것 같은데. 몰래 만나고 있으면은 절대 안 와요. 몰래 만나고 있으면 절대 안 오고, 그럴 때는 정말 내가 얼마나 먼저 와서 내가 이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점검해서
나의 상태를 점검해서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이혼을 안 할 마음이 있고 몰래 만나기는 하는데 내 배우자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얼마나 안 좋은 상태인지를 알게 하면 심리적 변화를 느낄 수 있고, 또 아이들도 심리검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피폐한지, 또는 건강하다면, 잘 모르게 했기 때문에 건강하다면 이 건강함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소통을 통해서 그런 배우자도 상담을 많이 오고 또 가정이 회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작정 그들의 양심에 기대어 그 관계가 끝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바람을 혹시 피우고 싶으신가요? 맞바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야기 나눠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상담을 위해 오시는 분들 중에 나도 맞바람을 피울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맞바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보복성으로 해서 맞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진짜 얻고 싶은 것은 위로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으로 인한 아픔을 치유받고자 하는 바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받은가 동시에 또 상대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너도 나만큼 아파봐. 너도 나만큼 아파봐야 돼 라는 이 심리를 놓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보복성의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진짜 얻고 싶은 것은 위로, 이해받음, 이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오죽했으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 라는 마음을 이해받고 싶고, 그 이해를 받음으로 해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바람을 피우고 싶어지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이 맞바람으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근데 내가 정말 위로받고 이해받고 싶은 대상은 사실은 바람을 피우게 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남편, 나에게 상처 준 내 아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맞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을 봤을 때 만족감이 큰 경우는 못 봤습니다. 뭐냐면 맞바람을 피우게 되면 어떠냐면 나도 같이 불안해지는 거죠. 불안함으로써 그 불안감이 생활에 계속 스며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과연 만족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 사례 중에 남편분이 몇 년 전에 바람을 폈고 그게 끝났는데 한 3년 후에 아내가 또 다른 바람을 피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오시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남편을,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아이가 둘인데 막내가 어리다 보니까 남편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번에 내가 어떤 다른 외도를 하고 보니 약간의 복수를 했다라는 뿌듯함도 있음과 동시에 나도 상처를 입었지만 똑같은 상처를 저 사람한테 줬다는 것이 미안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도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의 입장으로 바뀌니까 태도가 역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바람을 피면 바람을 핀 사람들이 오히려 갑이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이 갑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떠날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이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닐까. 근데 피해를 당한 사람은 이별을 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듭니다.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더 간절히 붙잡고 싶고 그 관계 속에 머물려고 하는 그 의지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을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맞바람을 피우게 되면 본인이 갑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 갑이 됨으로 해서 뭔가 피해자였던 시절의 마음은 잊어버리게 되기는 해요. 왜냐면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랑 줬을 때랑은 정말 입장 차이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맞바람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맞바람을 피면서 고통을 얻는 경우도 꽤 많아요. 왜냐면 관계라는 것은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남편도 나하고의 갈등으로 인해서 외도를 한 거잖아요. 어떤 부분은, 어느 한 부분은. 그랬을 때 내가 어떤 맞바람 피우는 대상하고 관계가 마냥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내가 가정이 있고 이혼을 한 게 아닌 이상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그 사람이 또 목말라 하는 부분, 이혼을 하라 그런다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취할 것만 취해 간다든지, 성격적으로 피곤하고 그 사람도 관리하고 싶고 이런 욕심이 생긴다든지, 이런 면에서 또 다른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맞바람이 만족감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 혹시 네. 맞바람을 선택한 사람도 결국에는
바람 피던 기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바람 피는 기질이라는 거는 바람을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피는 게 그게 막 즐기고 막 이러는 상태에 그런 바람을 피는 사람들이 기질이 있다라는 거지, 계획적으로 바람 피는 사람들은 바람 피는 기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질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 통제가 결여돼 있어요. 통제를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매우 충동적이고 불안이 심각한 사람들이 뭔가 바람 피려고 하는 기질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맞바람을 피우게 되는 사람도 화가 나 있고 화에 따른 충동이 조절이 안 되고 상대의 바람 때문에 결핍이 생겼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질이 생겨버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 화와 분노 때문에 충동적인 부분이 생겨나고 그 충동적인 화 때문에 불안이 심각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성향이 내재돼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기질이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게 생겨났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바람 피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안 펴요. 상대가 바람을 폈다 그래서 내가 바람을 피진 않아요. 내가 절대적으로 나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명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진 않지만, 그런 정서적인 안정성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내가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충동적으로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가 돼버리면 나도 뭔가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맞바람으로 시작되었는데 그게 진짜 바람이 되기도 할까요? 맞바람으로 약 올리려고 누구 만나는 척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 바람 피는 척 해서 너도 한번 고통스러워봐,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바람이 되기도 하냐? 네, 진짜 바람이 되기도 해요. 그냥 바람을 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동창을 한번 만나봐서 열받게 해야지, 나 옛날 친구 만나서 열받게 해야지 라는 걸로 만났는데 사실은 내 남편이 바람 폈어, 내 아내가 바람 폈어, 그러면 그쪽에선 측은지심이 생기고 남자나 그쪽에서 만약에 마음이 있던 경우는 이게 기회다라고 다가오거든요. 어디 가서 여자들이 저 남편이 바람 폈어요, 출장 갔어요, 뭐 장기간 헤어져 있어요, 주말 부부예요,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남자들이 들을 때는 그게 약간의 플러팅이에요. 저 여자 시간 많다는 거 아니면 외롭다는 거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플러팅으로 받아들이면 그 기회를 얻은 사람들은, 남자들은 특히 놓으려고 안 해요.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바람으로 갈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관계는 더 이상 돌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맞바람을 피웠을 때 오셔가지고 저한테 회복을 하고자 하는 부부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맞바람을 피웠지만 이제 괜찮아, 우리는 이제 서로 잘못했으니까 이제 잊자,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고, 잘못한 거에 대한 서로 수용, 그거에 대한 후회, 그래서 결국 소중한 가치를 지키겠다 이렇게 결정할 때 오셔서 상담을 많이 받기도 하시는데요. 저는 맞바람이 관계 회복에는 전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깨진 신뢰가 더 크게 깨질 뿐, 상대적으로 서로 신뢰가 둘 다 깨진 부부는 법원에 갔을 때 무조건 이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혼이 무조건 되는 쪽이에요. 근데 이거를 관계가 완전히 돌아가기 힘들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둘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로 잘못한 거에 대한 인정, 그리고 사과에 대한 수용, 그리고 우리가 정말 소중한 가정이라는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이런 거일 때는 관계를 되돌릴 수 있는 분들도 꽤 많았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세퍼언니 TV를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세퍼언니 리어브에서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여기서는 세퍼언니 저 한재원과 직접 대화를 나누실 수 있고요.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 외도 문제, 시댁 문제, 성격 차이, 그리고 경제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마음고생하시는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가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작 본인의 감정은 회피하고 있다는 말이 있던데 무슨 진짜 맞바람을 피우면서 갖는 감정은 뭐냐면, 아까 제가 위로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맞바람은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기 전에 내가 버리자라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어요. 저 사람이 바람을 폈으니까 또 바람을 필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먼저 이 버림받기 받을 수 있는 그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다. 내가 먼저 버리면 저 사람한테 버림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니까 훨씬
훨씬 덜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감정은 저 사람이 절대 바람을 피지 않았으면 좋겠고 절대 나를 또 버리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행동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복성으로 바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마주해야 할 감정은 나의 두려움이에요. 내 두려움과 마주해서 내 두려움이 어떤 거에 관련된 두려움인가를 알게 되면 맞바람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 두려움이 관계 속에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정상적인 이 가정 내에서 부부 간에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연인 간에 해결이 돼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 맞바람으로는 관계의 회복도 될 수 없고 복수도 되지도 않고 또 다른 머리 아픈 일을 만들 뿐이죠. 그래서 보복성으로 맞바람을 피우고 싶은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코 본인의 인생에 당신의 인생에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다른 갈등과 힘겨움 그리고 배신 또 아이들의 암울한 미래만 있을 뿐 아빠가 바람 폈는데 엄마도 바람 펴 엄마가 바람 폈는데 아빠도 바람 펴요. 아이들은 어디로 가나요? 내가 낳은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요? 아니 이제 애들이 없으면 그럼 서로 바람 폈으니까 끝내 이럴 수 있어요. 애들이 다 컸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조물조물 오물오물 거리는 작은 아이들을 두고서 그런 행동을 양쪽에서 했을 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구체적으로도 의지할 곳이 없어진다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결코 정서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같이 부탁드리고 라이브를 위한 알림 설정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